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약간 늦을 것 같아가지고 한 15분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또 이 서울 시내 거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7시에 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과점시장 볼 건데 독점시장과 관련한 거기 공정거래법, 반독점법 거기 좀 소개 좀 조금 할게요. 283페이지 봐주세요. 자, 챕터 13장 거기 보시면 독점과 반독점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사실 경제학 정도 기본 원리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법학 관련한 그런 것도 좀 좋죠. 요즘 문과 분들은 또 로스쿨 많이 가려고 하고 하는데, 이러한 그 로스쿨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관련된 이런 공정거래법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8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점력의 행사는 그래요. 이게 독점에 반대하는 거야. 엔타이트러스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독점이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 좋지 않죠. 거기 보시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데, 이게 책에서 상당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데, 뭐 경제학자들은 나름 이 비용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야, 이거 진짜 GDP 규모 되게 크다. 지대 추구 행위까지 포함해서. 어떤 학자는 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은 규모의 경제나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혜택도 주네요. 상당한 비용을 주기도 하는데, 규모의 경제, 이게 뭐였어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했을 때 규모의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뭐 등등 이런 거 하려면 먹고 살 걱정은 좀 없어야지. 뭔가 지구는 뭐 우주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이런 얘기 하지.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하루 종일 막 일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픽 쓰러지고 지쳐서, 근데 언제 무슨 뭐 인간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페터라는 학자 같은 사람들은 야, 독점적 이윤이 있어야지 그게 인류를 좀 더 뭔가 새롭게 할 만한 그러한 혁신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독점은 시장과 기술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거 앞에 거 정리하는 거야. 독점은 왜 발생했는데? 라고 하면 이제 기술과 시장의 뭐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점은 탄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이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1등 기업이 2등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거야. 뭐 삼성이 다른 데랑 기술 격차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독점되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야. 이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정치권에 뇌물을 준다든지,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적극적 공격적으로 독점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 독점력 추구가 이제 지대 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로 나타낸 결과인 독점은 이런 비용도 있고 이러한 베네핏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독점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독점적 지위를 딱 유지하게 되면서
경쟁자가 없잖아. 그 안에서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계속 혁신을 하면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리는 독점이 나빠요.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 기업이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미국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보면 비슷하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이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못 하는지 법에 이렇게 규율을 해 놓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딱딱딱 있는데 미국은 어떤 케이스 스터디지 사례라고 할까 판례라고 할까 그걸 통해서 축적되면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라고 이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게 시작됐는가 하면 미국의 저기 나와 있는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1890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셔먼법이 있고요. 한번 알아두시죠. 그리고 1914년에 클레이턴법 이렇게 있습니다. 1890년. 그리고 클레이턴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14년 이렇게요. 학부 때는 뭐 그렇게까지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학부 때는 이런 거 뭐 얘기해주는 교수님도 없고 책도 없었는데 대학원 가니까 지도 교수님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뭐 위원 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대학원 수업 중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 등등등도 있고 일부는 이런 공정거래법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뭐 원서 보면서 처음에 이걸 접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학부 책에도 이렇게 조금 언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살짝 맛보기만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미국의 셔먼법의 내용을 살짝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 283페이지 제1조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미국의 주간 또는 외국 간의 거래나 상업을 제한하는 그래요.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사고 파는 상업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행위는 다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계약, 트러스트, 기타 형태의 결합, 공모 이거는 이런 거는 불법이다. 요게 제1조고요. 다음에 2조 한번 볼게요. 2조. 네, 이렇게요. 자, 미국의 주간 앞에 뭐 똑같네. 외국과의 거래나 상업의 어떤 부분을 독점을 하는 거 어떤 한 시장의 부분을 독점을 하거나 네, 그리고 독점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거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공모도 불법이다. 이렇게요. 우리나라 법은 이제 뭐 자꾸 이제 새로 바꾸는데 미국 법은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추가해서 옛날 거 놔두고 추가해서 더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2조에서는 독점이나 독점의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아니 독점을 시도한다는 게 뭐야? 독점이 뭐야?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사례 판례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284페이지 첫 번째 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이게 약간 불투명하죠. 불분명한 이런 표현은 불분명한데 한 이런 표현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법원이 판단하게 돼요. 어떤 게 독점 시도야, 어떤 게 독점이야, 이렇게 법원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판단에 맡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첫 번째 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해. 근데 어떤 행위가 경쟁 속에서 독점적인 상황이 됐어. 어떤 거는 정당하고 어떤 건 불법인지 그게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줄 미국 정부 대신 반독점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을 추적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정 소송, 야 저거 독점입니다. 독점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이 거기 나와 있는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반독점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점국. 아니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 미국 정부가 하기도 하는데 연방거래위원회 FTC 이게 이제 1914년입니까? 그때 만들어지기도 했고 더 나가서 일반 시민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시민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저거는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죠. 이제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셔먼법에 관련된 요거 법조항은 이렇게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케이스 스터디라 할까? 판례라고 할까? 예, 보면은 이제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기업이 도대체 왜 성공을 해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거 할 때요. 경영학에서도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론상 어떻게 막 공통된 특성을 다 이렇게 추려내면 좋은데 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적인 판례 같은 것도 그때 상황이 다 다르니까 물론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있지만 자 1911년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반독점 위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는 스탠더드 오일이 있고요. 이 엄청난 이제 독점 그런 상황이죠. 스탠더드 오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리칸 토바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죠. 토바코. 아메리칸 토바코. 이런 기업이 있네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셔먼법이 이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대표적인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줄에 가 보시면 자, 스탠다드 오일사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100% 독점일 수는 없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미국 원유 정제 산업의 약 91%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91%를 점유하니까 뭐 거의 독점적인 상황에 가까웠고요. 정확한 수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아메리칸 토바코 같은 경우는 시가를 제외한 담배의 한 75%에서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네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두 기업은 경쟁자를 집어삼키거나 시장에 몰아내는 거친 전략.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경쟁 속에서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상관없는데 더 나가서 저기요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시도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축출해서 몰아냅니다. 이렇게 약탈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경쟁자를 약탈한다, 몰아낸다는 뜻이야. 약탈, 몰아내기 이런 행동을 써가지고요. 네, 시장에서 아웃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또 보입니다. 불공정한 그런 행위죠. 자, 그래서 거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셔먼법 1조 2조를 위반했다 해가지고요. 야, 너네 이거 어떻게 제재를 가야 되는데 쪼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쪼개 이렇게요. 이 당시만 해도 기업이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이거 분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쪼개기 분할하는 거야. 예, 분할해 분할 명령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자, 한편 연방대법원은 셔먼법이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를 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거 다 불법은 아니야. 그래서 점점 법이 좀 해석하는 게 발전하면서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합리성 기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이 룰 오브 리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리성 기준 요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거기. 자, 시장 구조 자체가 비합리성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시장에 나 하나밖에 없어. 독점적인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독점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도 있고 또 코스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 기준이나 룰 오브 리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좀 비교 형량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크다 그러면
안 돼, 나쁜 일이야, 이렇게 베네핏이 크면 좀 봐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 합리적인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했다. 내가 독점이 됐어. 독점 상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베네핏도 가져다 주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저 반대편의 경쟁사가 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망하는 길로 막 가는 거야.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다가 그래서 나 혼자 남았네. 이거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경우는 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에 대한 판단 요거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판례들, 유명한 판례들인데 그냥 제목만 보시죠. 코닥 필름사죠.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 그게 있고 인터내셔널 하비스터 있고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 요것도 있고 US 스틸 요것도 있고 이런 판례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쁜가 등등등 이런 걸 쭉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코닥이라든가 뭐 하비스터라든가 뭐 신발 회사, US 스틸 그런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인 60% 정도까지 차지했어요. 근데 거의 뭐라고 돼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기업들은 비합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반경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때는 어떻게 됐다?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타이트러스트 반독점법 셔먼법이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옛날에는 그냥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야 불법이야 불법. 뭐 시장 점유율이 90이라고 야 쪼개 막 이러는 거야. 우리 뭐 수능이나 다른 학원 가도 보면은 막 시장 점유율 높으면 야 쪼개 막 이렇게. 아니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있으면 1학년 학원, 2학년 학원, 3학년 학원 쪼개 막 이렇게 시너지 효과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요 기준에 입각해서 얘네들도 4개의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리성 기준에 입각해 보니까 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해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이건 뭐야? 뭐 거의 10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과 융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 수능 학원 고1, 고2, 고3반 쪼개. 아이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등등 하는데 연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쪼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최근에 특히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달라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는데 OS 운영 체제 이게 거의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윈도우 체제를 이용해서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컴퓨터 돌아가는 운영 체제의 대부분을 얘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체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통신망 회사 AT&T사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이것도 약간 위태위태하면서 이렇게 쪼개 이렇게 될 뻔하기도 했어요. 소송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거기 보니까 PC 운영 체제의 세 번째 줄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뭐 거의 스탠다드 오일사랑 비슷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야 너네 이렇게 90% 이상 행동이 이거 아니야? 이거 경쟁자를 약탈해 몰아내면서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그렇게 제기해서 이제 싸우게 된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 정부가 싸우게 되는 거죠. 정부가. 재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운영체제와 신기술과 이게 경제학적인 얘기가 많아지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지금도 다시 또 뜨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세계 뭐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돈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은 이 부유한 기업이니까 이거 우리 재판할 때 유명한 변호사를 쓰면 쓸수록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막 노벨상을 받을
받거나 받을 만한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자기가 이게 독점 아니다 이렇게 근거로 내세우고, 미국 정부는 또 어떻게 해? 정부잖아. 정부가 그래도 일개 기업한테 이렇게 재판에서 지면 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이제 거의 노벨상급 되는 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누구 말이 맞냐라고 하면 이게 경제 논리로 이제 하는 거지. 요거 룰 오브 리즌. 아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네트워크 효과 망외부성이죠. 기술과 결합돼서 우리의 행동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베네핏이 더 커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뭐 하버드, 스탠포드 등등 이런 유명한 학자들 등장하고, 미국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되게 경제학자들 간의 뭐 논쟁, 싸움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5번째 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부가 지금 말이야 저 고리타분하게 망외부성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든가, 이 저자분들은 망외부성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든가 역동적인 경쟁, 예, 역동적인, 그치, 역동적인 신기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존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쟁 속에서 경쟁을 네가 지금 경쟁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린 절대 뭐 아니다, 이렇게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이제 보통 어떻게 끝납니까? 합의해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끝나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누가 이겨가지고 한쪽 선, 이제 미국이 이기면 약간 정부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MS사가 지면 뭐 쪼개지거나 뭐 난리 날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늘 뭐 합의로 이제 끝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론은 합의 이렇게 이제 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식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또 2번째 줄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MS사가 운영체제가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밑에서 2번째 줄, 또 판결을 위배하는, 뭐 전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색 엔진 이런 것도 이슈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터 할 때 뭐 넷스케이프라는 그 회사가 인터넷 검색하는 거, 요즘은 이제 검색은 이제 당연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N자 생긴 거를요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돼. 그럼 이제 CD 같은 걸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지. 그 인터넷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이 진짜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는데, 인터넷 바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뭐 등등 방법이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E자 생긴 익스플로러라고 얘기하죠. 요즘 뭐 빅인가 뭐 빙 어쩌고 빙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요게 있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얘가 거의 90%고 얘가 거의 한 10%도 안 됐어요. 다른 회사 거 인수를 했는데, 아니 95년이 딱 되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바뀐 거야. 얘가 거의 뭐 한 10%고 사라질 망하고요. 얘가 거의 80% 90%, 물론 다른 검색 엔진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95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때 윈도우 95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하려면 뭐 우리가 도스 버전이라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명령어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매킨토시 하는 거 비슷하게 윈도우라는 요즘 당연한 건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등장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컴퓨터 OS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이렇게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익스플로러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어플을 깔아 놓는 거야. 근데 이거는 깔아 놓지 않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은 예전에 썼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이걸 써야지 뭐 간지나고 뭔가 있어 보여서 그런지 이거를 사용하거든. 근데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거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또 받았어. 근데 컴퓨터가 그 당시만 해도 막 오류가 나고 버벅거리고 막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깔렸으니까 이거 하면 인터넷에 바다로 들어가니까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걸 설치했어.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 전화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저기요 컴퓨터가 이상하게 버벅거리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담할 거 아니야. 고객님 혹시 여기다가 뭐 게임을 까셨나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카드 게임, 뭐 화투,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카드 게임 등등 이렇게 뭐 그냥 무료로 막 다운 받은 게 있어. 혹시 거기 무슨 뭐 옛날에 뭐 한 게임 이런 거 다운 받았나요? 예. 지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깔아가지고 너 지금 이게 컴퓨터 간에 이 내부 프로세스가 버벅거린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얘기 한마디 더 하지. 거기 혹시 N자 뭐 이거 네이버 아니에요. 네이버 아니야. N자 뭐 깔았나요? 그럼 저 잘 모르잖아. 이 문과 아무튼 예 하면 삭제하세요.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95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거를 막 썼는데 아니 95년 이후에 얘가 시장 점유율이 확 뒤바뀌어진 거야. 그럼 뭐 어때?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검색 엔진 프로그램 얘네들 입장에선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데 뒤에 윈도우라는 OS 운영 체제를 이용해서 얘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니 빵집을 운영하는데 재벌 회장 만약에 딸이 빵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무슨 뭐 신라 호텔이나 신세계 호텔이 막 빵빵하게 밀어준다 해봐. 그럼 애들 싸움 하는데 위에 어른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해서 역시 또 이렇게 소송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판례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 어느 당이 이렇게 주도하느냐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어떻게 돼? 대기업을 좀 이렇게 좀 하고 약간 약자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시장 체제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요 당시 이제 클린턴 정부가 됐습니다. 그때 위기는 어떻게 됐냐면 분위기가 야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렇게 또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정권이 민주당이야 미국 정권이 바뀝니다. 부시 정권으로 이렇게 가. 부시 정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 이런 걸 강조하는 거니까 또 아까 얘기했죠.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아니 너희들이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해서 이걸 보면 안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신기술과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건데 과거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 갖고 그대로 보면 안 되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부시 때는 또 어떻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막 하다가 약간 결론이 바뀌다가 또 역시 그냥 약간 애매하게 합의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 전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무조건 의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흐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285페이지 첫 번째 줄 위반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은 회사를 둘로 쪼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연히 나 이거 용인 못하겠습니다 해서 상소를 했고 다음에 거기 법원은 두 번째 줄에 쪼개라는 판결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좀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동의 명령 그러니까 이게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해가 되는 다른 기업에게는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인텔사에 대한 AMD의 소송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슨 법과 판례 이런 거 할 때도요 이렇게 경쟁 뭐 합병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밑에 경제학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에도 경제학이 1차 시험 과목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그 같이 논문 심사위원장이셨던 분들이 이 공정거래법을 만드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사법고시에 경제학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구만 갖고 하는 거야. 뭐 이 독점이 뭐고 독점이 왜 나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가 없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변호사들이 주로 하거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아까 경제학 박사나 경제학자들이 만드는데 법정 가서 뭔가 얘기하려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거기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분이 이제 공정거래사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역시 쉽지 않지. 변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 그냥 끝나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경제학적인 이런 내용들도 밑에 들어가니까 잘 하는 김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셔먼법 이렇게 있다가 미국의 법도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법이 클레이튼법 거기 나와 있죠.
1914년 클레이튼법. 자, 이건 뭔가 간단히만 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독점적인 상황이 나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명시를 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셔먼법을 보강하여 요거 합리성 기준. 야, 이게 베네핏과 코스트 이걸 보고 따져서 우리가 비교 형량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몇 어떤 행위가 위법 행위인가. 자, 이거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끼워 팔기 이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뭐 미시경제 하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끼워 팔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거 구입하는 거 이것도 끼워 팔기지. 학원에서 뭐 종합반으로 강제로 한다거나 옛날에 결혼식 같은 거 하면 결혼식장을 우리가 고르게 되면은 예복이나 사진 찍는 거나 식당이나 이것도 전부 다 자기네가 골라주는데 이거 다 그 같이 뭐 계약돼 있는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해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끼워 팔기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네, 끼워 팔기도 이제 이렇게 신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끼워 팔기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닌 쪽으로 가긴 해요. 그때그때 봐야 된다는 거지. 끼워 팔기 계약은 거기 보시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제품도 같이 구매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의무적으로. 다음 두 번째, 경쟁을 심하게 약화시키거나 독점을 의도하는 합병. 예,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력을 높이게 되는 합병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위법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셋째, 자, 생산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거나 경쟁자의 가격에 맞추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각기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이 가격 차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죠. 아니, 똑같은 물건인데 고객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이것도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조항은 거의 사멸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이런 행동들은 무조건 시장의 경쟁과 후생을 저해하는 나쁜 행위였는데 최근엔 당연히 이것도 판단해봐야 된다. 베네핏과 합리성 원리에 따라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28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자, 연방거래위원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생겨서 여러 가지 조사권을 갖게 되었고 나름 판단하면서 거기 보시면 위법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법원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정지 명령 등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1980년대 이런 걸 본따 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 그냥 약간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과점 시장 사실 게임 이론 있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지난번이요? 오늘? 오늘은 다 온 걸로 됐을 텐데 보면. 네. 지난주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알아요. 매일 뒤에도 출석?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오늘 거 말고 다른 날 거가 좀 이따 이거 다시 켜야 돼가지고 알았어. 좀 이따가 다시 이거 이름 알려주세요. 좀 이따가. 네. 네. 이름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예. 네, 제가 시작할게요. 저 이름 박태균인데 전에 메일 보내고 좀 이따가 합시다. 박태균 알았어요. 언제 지난주? 아니 지난주 전에 엄청 오래됐는데 언제 거야? 그럼 몇 주 전인지 그거 알려주세요. 좀 이따. 좀 이따 네, 좀 이따가 합시다. 너무 많아.